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찍을 거냐면 그 댓글이 달리셨더라고요. 그, 그 학력은 어떻게 되고 경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정주행을 하셨으면 제가 아실 텐데 제 경력이 20몇 년 되고 뭐 이렇게 다 얘기 드렸는데 이게 그 정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중간에 이야기에다 조금씩 잘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이고 그 인생이 뭐 어떻게 살았고 개발자의 삶인데 제가 중간중간 끊어서 얘기하니까 그 잘 모르시는데 처음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뭘 헤쳐보길래 저렇게 맨날 똑바로 해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세상 사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있는 얘기들을 아니 어떻게 이거 내 얘기를 이렇게 알지?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됐길래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풀어보려고 뭐가 떨어졌네요 여기 저 통편집 안 한다는 거였죠 이런 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가요 일단 그 학벌은 지방대 나왔어요 지방대 정보통신공학과고 학교 얘기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학교 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가 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개발자가 왜 됐냐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개발 조금 잘해서 개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취미가 있고 개발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개발도 하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개발을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개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하려서 공부를 더하고 하다가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대학 때부터 얘기를 할게요. 대학은 정보통신공학과 지방에 있는 정보통신공학과를 나왔어요. 정보통신공학과는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이에요. 그래갖고 하드웨어로 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땜질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다 뺐어요. 제가 듣는 과목을 전산계열을 다 빼고 최대한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야 될 건 듣고 최대한 전산계열을 다 빼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개발자가 돼야겠다. 이건 내가 얘기 들었죠. 조금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산계열로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었냐면 그 국내 벤처 1호였어요. 학생 벤처. 그때 학생 벤처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한 거죠. 신청서를 내서 학생 벤처의 1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제를 뭘로 했었냐면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그때 연애할 때 있어서 저희 와이프는 알아요, 이 얘기를. 그리고 제 학교에 가면 학사 그에 최초로 뭐뭐뭐 과제 했다는 게 있는데 MP3를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 MP3 플레이어하고 제가 보안술 두 개의 주제를 갖고 그 지원금을 요청을 했고 지원금을 그래서 벤처 1호에 당첨이 된 거예요. MP3는 제가 할 때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많이 먹었냐면 제가 그 초창기 때 그 와이프가 이런 거예요. 음악이 있는데 카세트 저도 카세트 보면 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PC로는 이렇게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PC 음악은 그 안 늘어지잖아요. 그때 MP3 포맷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카세트 테이프로 그 CD롬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CD롬하고 뒤에 제가 하드웨어도 안 되고 그럼 CD 플레이어만 이렇게 딱 빼서 그거를 CD 플레이어 있는 걸 메모리에 넣어버리고 그거를 해서 MP3를 플레이 시키는 카세트를 만들면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하드웨어 있는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 거죠. 이런 걸 만드는데 그 사람들 다 맞아서 첫째만 음질이 안 좋다 MP3는. 그 누가 그렇게 음질도 안 좋은 거를 이게 손에 들고 다니 진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빡이 확 돌더라고요. 그 보안 솔루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정부에서 벤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그 서류를 이만큼 써갔어요. MP3 플레이어를 만들 거고 두 가지 주제였어요. 그 다음에 그때 파이어월 보안 그 지금은 방화벽이라고 그러죠. 방화벽 일본 학교에서도 일본 방화벽인가 일본 일제 어디에서 있는 솔루션 방화벽을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를 했었냐면 제가 그 전산에서 프로그램 이런 거에 조금 그때부터 미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위에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었냐면 그 학교에 있는 유닉스 서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과 서버, 그러니까 그 교수님마다 방마다 그 연구동이 있고 연구동에 유닉 서버를 한 대씩 놔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닉스에 대해서 아예 뭐야, 제가 전공 유닉스 프로그램 쪽으로 저는 확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닉스 수업만 듣고 그쪽으로 프로그램도 짜고 그러니까 학부생이었는데 그 유닉스 서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밑에 있는 그 선배들이거든요. 다 선배들이잖아요. 와서 네가 이거 관리해.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유닉스 시스템, 저희 과에 있는 정보통신부터 해서 다른 과에 있는 그 유닉스 시스템을 제가 다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고 관리시킬 수 있고 얘가 똘똘하다 하니까 막 시킨 거죠. 그럼 저는 좋다고 가서 유닉스 시스템 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 막 지랄한 거 있죠. 해커가 되겠다 씨. 뭐 그때 해커가 조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학교에 있는 시스템을 해킹을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해커가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 해킹하는 법, 뭐 보안 까는 법,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국내 제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mp3 두 개를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제출하고 제 경력하고 그 서버 있고 저희 교수님이 그걸 다 그 도장을 찍어주고 제가 서버를 다 관리하고 하니까 얘는 능력 되는 애다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때 뭐를 받았냐면 사무실 한동하고 장비하고 700만 원인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전자과 애들이 있어요. 전자과 애들도 저랑 같이 딴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팀 있고 뭐 형광판 그 팀한테 제가 그 700만 원 중에 몇백만 원 줄 테니까 mp3 플레이어를 만들어라. 설계는 저랑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줬다 하드웨어보다는. 그래서 저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 스누핑이라 그래갖고 보안 솔루션이 그 기초가 그거예요. 그 패킷 필터링을 딱 해갖고 그거를 해서 분석을 해갖고 그걸 어떻게 빨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를 해서 그땐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메일링이라는 걸 통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 영어로 다 영어예요. 영어요. 그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진짜 코드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진짜 전산 용어만 조금 해요. 하도 그때 보다 보니까 뭐 이게 그거다 그냥 통밥으로 하는 거 있죠. 소스 보고 아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거기는 다 메일 그룹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보안 그룹 그 콜롬비아 대학인가 그 방어벽에 대해서 그런 소스나 뭐 이런 자료들이나 논문 보고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거든요. 뭐 한다고 껍죽된 거죠. 뭐 별것도 모르는 놈이. 그러다가 mp3 플레이어는 그쪽에 외주를 제가 줬어요. 그 전작과 애들 그 팀한테.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꽤 오래 했거든요. 1년 넘게 했는데 중간에 저한테 신문을 한 장 딱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 됐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내 걸 안 해줬냐 그랬더니 한참 뒤에 거의 1년 막판 와서 그걸 딱 와서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네가 그거 구현할 때 내가 설계도 다 하고 금방 한다 그랬지 않냐? 세계 최초 뺏겼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미디어인가 거기서 한겨레 신문에 났어요. 최초로 그 mp3 플레이어 만들었다고. 제가 그거를 계획하기 1년 전부터 제가 준비하고 그거를 이제 따는 문서를 쓴 게 1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 나오기 한 2년 전에 제가 그 mp3 플레이어를 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 전산과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버스에 들어가는 그 형광판 있잖아요. 글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2천만 원 받고 외주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 거를 미룬 거죠. 그거 한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면 지네가 만약에 그걸 만들어서 나랑 같이 만들었으면 세계 최초로 해갖고 그 전광판 만든 것보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을걸요. 여하튼 그런 식으로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동아리도 만들고 동아리 만들어서 제가 그 1학년들을 그 동아리 그 전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벤처 1호 벤처를 하면서 전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1학년들한테 가서 동아리에 와야 되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애들한테 전 지방대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4.0을 받아봐야 어디 가서 이력서도 못 내고 현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방대 허접한데 지방대 국립대도 아니에요. 허접한데요. 너희들은 4.0을 받아봐야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이번 시험 봤지? 그래 4.0 나왔어. 그 네 졸업 점수가 4.0이야. 어디 갈래? 입사할 수 있냐? 못해. 그랬어 애들한테. 차라리 우리 동아리 전산 동아리 들어와갖고 실무 경력 만들어서 여기 지금 실무하고 내가 벤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실무해갖고 하면 니네 취업 금방 될걸? 너네 어차피 취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뭐 인서울 해갖고 좋은 대학에 4.0 때문에 대기업 가요. 여기는
4.0 지방대 4.0 나가고 대기업 원서내면 떨어져요. 막 신문에도 나잖아요. 떨어진다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 한 명도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업으로서의 개발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 스카이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데 나오고 좋으신 분들은 뭐 의사 되거나 뭐 이런 좋은 데 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취업도 잘 되시고 뭐 이런 거 잘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개발자는 평등하다. 이제 서울대 나온 애랑 지금 중대 나온 제 밑에 있는데 중앙대 나온 분 계신데 그분도 그렇고 중앙대 전자공학과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평등해요. 남녀가 평등하고 다 평등해. 이 바닥에 있어요. 이 바닥에.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25년 전 얘기예요. 20년도 아니고 25년 전, 20한 4, 5년, 3, 4년 전, 23년 전 윈도우 95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윈도우 95예요. 95년도. 윈도우 95가 세상에 나와서 윈도우 3.1 쓰다가 윈도우 95가 넘어가는 윈도우 세상에서 제가 그걸 보고 mp3를 만든다 그러고 20한 몇 년 전이죠. 그때 mp3 플레이어를 최초로 만들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걔가 늙으면 웃긴 게 뭐냐면 잘 때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제가 안 그러다가 이게 저희 와이프가 코 고는 게 아니라 걔가 코 고는 거예요. 의심하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와이프가 동영상 찍고 있는데 드렁 소리면 제가 코 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들이 코 골더라고요. 소리가 좀 들어가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있으신 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나 이런 분들은 4점대 받으셔도 왜냐면 대기업 입사 원서를 내거나 하면 그 학점을 보거든요. 뭐 토익도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안 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희 쪽 지방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 몇 년 됐더니 애들이 그때 몇 년 지나서 만나잖아요. 밑에 후배들. 형 그때 얘기 정말 그때 4.0 받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지금 4.0 받는다고 해서 4.0 받는다면 뭘 하냐면 갑자기 웹 프로그래머 된다고 해갖고 그것도 저쪽 파트였으니까 저쪽 왔는데 그 중간에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어디 시접 다른 데 들어가고 그때 좀 공부해서 들어갔으면 조금 좋은 데 가거나 제가 좀 더 펼칠 수 있었는데 학점 같은 건 다 필요 없네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 거 해서 좋은데 가시는 분들은 필요해요. 근데 지방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때 저는 알았죠. 그래갖고 저는 이상한 걸 많이 했어요. 벤처기업 해갖고 mp3 프리미엄 방화벽 만들고 일단 그게 제 대학 생활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학력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에 나왔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학 나온 게 1999년도 IMF 때. IMF 때 제가 딱 이제 사회에 나온 거죠. 그리고 제 동기들은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그랬어요. 왜냐면 IMF잖아요. IMF 세대예요. 아무도 정교에서 취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취업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제가 그런 직업을 많이 하니까 교수님이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더 X 이런 좀 큰 회사였는데 딱 갔어요. 갔는데 그 막판까지 제가 밤을 새서 그 보안 솔루션을 만들고 막 그래서 아주 밤을 새고 간 거죠. 가서 능력 있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 전 취업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장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 그 교수님하고 동업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를 넣으면 이제 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잘라야 되는데 좋게 잘라야 되잖아요. 시험지를 이렇게 갖고 그 레이어 7계층 네트워크 레이어 7계층부터 아주 어려운 그런 거 얘기를 쭉 쓰라 그러는 거예요. 밤새고 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 그냥 얘기하고 취업해서 올라 그러는데 그래서 전 실무하고 공부를 차라리 저한테 프로그램을 짜게 하시면 제가 짜드리겠다고. 제가 유니티 C 하는데 서버 관리하는 거 다 하고 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뭐 쓱 나가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뭐하다 그때 한 10분 있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상한 종이를 하나 그 답지에 그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레이어 7계층은 뭐 어떻게 돼 있고 막 해서 이렇게 빽빽 쓴 거 있어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실무라고 지금 내가 지금 벤처도 해갖고 보안 솔루션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뭐 여기에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실력하고 거기 회사에서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때 다른 분들 유튜브 보니까는 그런데 공부하려면 기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보다 더 원론적인 문제, 뭐 레이어 7계층에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뭐 패킷 뭐 이렇게 하고 뭐 알죠? 레이어 7계층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시험 공부한 것도 아니고 대략 근데 그걸 딱 갖고 온 거 보니까는 진짜 공부만 하는 애들 레이어 7계층 그 정의에 대해서 쫙 쓰고 뭐 다 그거 툭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뭐 그때 교수님 네가 싫다고 해서 그만두랬다며 그러는 거예요. 그만 간다 그랬다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줄까 그래서 아니 거기 왜 얘기해요? 그래갖고 제가 안 한다 그래갖고 뭐를 했냐면 그 원서를 냈어요. 그 어디냐면 그때 천리안 하이테 이런 시대거든요. 그 잡이라는 데서 그래서 내 경력 그 보안 솔루션하고 뭐뭐하고 유닉 시스템 딱 썼더니 전화가 많이 왔어요. 메일도 많이 오고. 근데 첫 회사를 좀 잘못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네트워크 회사를 간 거지. 개발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에 한 달 반 정도 다녔나? 여하튼 그 정도 됐는데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 전산망을 까는 거예요. 학교에 전산망을 까는 건데 유닉스 시스템 하나 두고 일반 PC를 두고 그 랜선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RJ700 랜선도 잘 해요. 세상에 별걸 다 해봤잖아요. 랜선 RJ700 꼽아갖고 이렇게 꽂고 저는 그때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25년 전 얘기가 아니라 2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네트워크 랜선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그건 인터넷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근데 인터넷이 허브를 통해서 가잖아요. 200m가 넘어가면 중간에 그 증폭기나 허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그때 알았어요. 왜냐면 저기 교무실에서부터 학생실까지 천장을 걷고 막 한 거 저는 랜선이면 그냥 끝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꼽아보고 펴보고 알았죠. 200m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중간에 그 공유기를 하나 더 다가 증폭기를 달아야 된다는 거. 그래갖고 그때 아는 거죠. 꼽아주고 네트워크 설정하고 유닉스 시스템 안정화시키고 DB 다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거 연결 솔루션이랑 연결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제도 많이 유닉스 시스템 그때 딱 가서 저를 왜 뽑았냐면 그제 유닉스 서버를 제가 관리를 했더니 유닉스 시스템에 윈도우도 잘 모르던 사람이 유닉스가 뭔지를 알겠어요. 다 유닉스 시스템인데 뭐 리눅스도 아니고 다 유닉스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를 뽑은 거예요.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다 모르는데 이 사람도 유닉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교육 다 시켜드리고 유닉스 이러고 그 사고 터지면 제가 가서 하고 터미널이 안 맞으면 이게 깨지거든요. 그 터미널 맞추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유닉스 시스템 지금은 유닉스 하도 안 써갖고 명령어도 잘 가말가말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반 정도를 했는데 그때 IMF 때잖아요. 그 사장이 악덕업체였어요. 저한테 얼마 주셨냐면 70만 원 줬어요. 30만 원. 와이프가 얘기하네요. 와이프가 지금 오래전 제 첫 여자이면서 지금 마지막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때 만나서 그냥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30년 정도 같이 살고 있는, 그래서 저보다 더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네요. 30만 원 받고 이래서 수습이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위에 사람보다 다 알아서 위에 사람 가르쳐 줬거든요. 와, 넌 유닉스 시스템, 뭐,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학교 서버에 있는 유닉스를 다 관리했으니까, 유닉스에 대해서 빠삭하죠. 그냥 알고 해킹한다고 개지랄 떨고 뭐 이렇게 하던 앤데, 그거 모르겠어요. 막, 그거 하고 터미널 좀 잡고, 뭐, 이거 잡고, 세팅 잡고, 에러 잡고, 뭐, 에러 잡고, 축축 주면 그거 에러 잡고, 뭐, ETC 뭐 깔고,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0만원 받고 한 달을 이렇게 일하는데, 그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학교마다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꽤 많이 갔어요. 가면 밥 사주는 신분인데 웃긴 게 뭐냐면 근데 이 얘기 하다 보면 진짜 밤샐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분이 댓글 달아서 한 거예요. 그거 다 이해해요. 말 들으려면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 끝까지 듣고 얘기하지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꼭 동영상 보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재밌게 얘기 들을 테니까 그 끝도 없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서 얻어먹고 그 학교 차비를 안 줘요. 30만 원이 월급인데 이 학교 설치하고 다음 이 학교 가잖아요. 그럼 사비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 하면 확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 프린트를 하잖아요. 근데 2장을 했어요.
그래서 5장인가 했어요. 나가는 곳이 3군데인데 그래도 여벌로 2장 했잖아. 사장치를. 프린트 왜 많이 쓰냐고. 짱이에요. 거기다 더 재밌는 거 얘기할까? 회식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갈아요. 쟤는 잘하는데 왜 그 월급을 조금 수습이지 않냐. 그래서 30만 원 준 거거든요. 그 수습 끝나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 믿고 했는데 그 회식을 한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그 다 전국에 가려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다 유닉스 아는 사람 없는데 제가 해주니까는 쫙쫙쫙 깔리고 무슨 문제 터지면 탁탁 하니까 다른 업체보다 훨 그게 인지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 부장님이 있어서 형 그 사장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그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돈 30만 원 받고 차비는 내 차비하고 그러니까 30만 원 더 쓰는 거죠 차비로. 그렇지만 IMF라고 취직했다고 좋았다고 그것도 30만 원이라고. 진짜 개새끼죠. 30만 원이 지금 최저임금도 안 돼. 30만 원 말이 돼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회식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녁 때 되니까 다 배고프잖아요. 그래갖고 뭐 고깃집 가서라도 좀 먹으려고 했더니 좀 먹더니 사장이 너 뭐 하냐 그러더니 저 회식하면 그럼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회식하면 집에 돈 나가니까. 그래서 어디 갔더니 그 바 같은 데 갔어요. 바 같은 데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양주 나오고 이런데요. 그래서 이 사장이 미쳤나. 그렇게 종이 쓴다고 지랄하고 저 같은 사람은 수습이라고 일 잘해서 30만 원 주고 말이 돼요? 30만 원이? 그런 사람을 갑자기 그랬더니 사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야 라면 끓여와. 그 아줌마 거기 여자 그 바 같은데 아줌마 막 지랄하는 거야. 뭐 내가 장보리 잤냐고 배가 고픈데. 그래서 라면 10몇 개 이렇게 끓였고 우리 라면 먹고 양주도 제일 싼 거 이렇게 해서 컵에다 이렇게 따라주더라고요. 라면에 그 바에서 그 양주 한 병 배고프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는데 라면 먹고 열불이 확 나더라고요. 씨발 내가 여기 와서 라면 처먹고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나. 30만 원. 그래갖고 한 달 반인가 지냈나? 그래갖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어요. 그때 다른 회사 개발 회사였어요. 그래갖고 그 개발 회사를 나는 개발자로 가야겠다. 개발이 내가 맞지? 지금 내가 설치하고 이거 유닉스 좀 한다고 설치해야 되겠나? 한 달 반 일해서 한 달 반 일하고 그다음에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한 달 반이잖아요. 그럼 반달치를 안 주는 거예요. 15만 원이잖아요. 사장이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월급 올려주겠다고. 그건 제가 메인 잡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월급을 정상 월급 주겠다고. 내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개발 회사를 들어간 거죠. 개발 회사를 들어가서 제가 유닉스 C 프로그램 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웹은 CGIC라 그래갖고 C로 짰어요. C로 프로그램을 웹을 짠 거예요. 제가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막 하다가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은 진짜 제 커널 유닉스 커널 개발하고 막 이런 쪽이에요. 막 하면 정말 재미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면 안 보여요. 이거 위에 찍어놓고 밑에 찍어놓고 성능이 얼마나 주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다리 4개가 안정적이에요? 3개가 안정적이에요? 4개는 안정적인 대신에 4개가 들잖아요. 3개는 조금 효율적이지만 조금 불안하지만 효율이 다리가 하나 빠진가 효율적이죠. 그런 거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재미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C로 웹을 딱 짰더니 화면이 확 보이는 거예요. 뭐가 착착 변경하면 확 보이고. 우와, C 화면에도 보이고 진짜 좋네. 그래갖고 웹을 처음 CGI-C로 시작한 거예요. 그 회사를 좀 들어가서 그 회사도 그때 그 사기꾼 회사였죠. 하여튼. 근데 거기서 처음 저한테 개발을 해서 CGI-C로 해서 웹을 개발하게 된 거죠. 거기 조금 다니다가 그 다음 회사를 가게 된 게 그 하이텔하고 웹이 중간적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하이텔이 있고 하이텔은 터미널로 보는 데가 있고 그다음 웹이 이제 초창기다. 그래서 이 회사에 뭐냐면 유닉스 시스템으로 C로 짜져. 유닉스, 리눅스 프로그램은 유닉스 프로그램 똑같아요. 그거를 웹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기화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자기가 등록을 시키고 싶대. 저를 유닉스 프로그램에서 될 것 같다 그래갖고 걔네 하이텔 터미널 프로그램을 제가 웹으로 동기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줬어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좀 다녔죠.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된 거고요. 최초로 짠 게 그거에서 CGI-C로 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CJ가 C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되면 컴파일 시켜야 되고 에러 나는 것도 잡기도 하는 거 들어. 그때 제가 외국 그 책도 없었어요. 외국 이게 논문 이렇게 본다고 PHP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크립트 랭귀지인데 웹이 그냥 짜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와. 그래갖고 어디냐면 제가 최초로 PHP로 납품을 나가서 그 법무사님인데 법무사님이 지금 그 회사에 요청을 한 거 웹을 만든 그 사람은 CGIC가 뭔지 PHP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장한테 PHP가 있는데 이런 거 짜주면 뭔지 모르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데 화면만 나오게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막 찾아서 PHP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나간 거죠. 회사에서 김 XX 봉 법무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납품을 나가서 대구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홈페이지 만들어 갖고 띄워서 이렇게 서비스하게 되고 뭐 맨날 요청해요. 뭐 메일을 뭐 다중발송 그거 다 PHP 진짜 좋아요. 왜냐면 왜 탁 연결해서 막 수정하면 서버가 다 바뀌어요. C처럼 컴파일해서 넣어서 에러 나면 다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와 별천지더라고요 PHP가. 그래서 PHP를 좀 했죠. 그 다음 회사를 가도 PHP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왜 회사를 자꾸 바꿨냐면 여러분한테도 그 정직이어서 계속 그 지금같이 프리랜서 SISM 개념이 없었어요. 왜 바꿨냐면 그 회사 바꿀 때마다 월급이 2배로 뛰었어요. 정말로 그때 IT 버블이 쫙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 애도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월급에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IT 쪽 유닉스 시스템을 C를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PHP를 하거나 막 그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러면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CGI-C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PHP를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회사를 갔는데 요 얘기는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제가 또 성인물 회사도 갔었거든요. 성인물 회사. 근데 그게 합법적인 거라 얘기해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였어요. 그때 뭐가 됐냐면 그 성인물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다는 게 뭐냐면 그 인터넷이 처음 초창기 때 개발되고 있을 때 그 성인물은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19금이 걸리는 거예요. 19금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인물 인터넷에서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면접을 이렇게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렇게 있어서 그분이 뭐 하셨냐면 성인용품 파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이런 성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건 합법이다. 그런데 그 개발자가 희귀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 웹 쪽 홈페이지 만든다 그러면 다 벤처 기업 가고 벤처에서 꿈나무 되고 뭐 하루아침에 대박 나고 막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개발자 와서 면접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성인용품 어떻게 했냐면 면접 보는데 지금 이런 거 보이죠? 이런 찬장에 성인용품이 쫙 있는 거예요. 남자 그런 거 성인용품 쫙 있고 면접을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택자부에 사장이 있고 전 이게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거예요. 사장이 제 앞에서 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개발자들이 자기가 이거 좀 개발하고 자기 회사 오라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여는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 이거 성인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김대중 뭐 거짓말한 김대중 정권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법을 제정해서 19금만 붙이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어우, 제가 애들 키우고 있는데 돈을 달라는 그래서 제가 꽤 높은 급여를 달라 그랬거든요.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겠다고 하겠다. 제가 이게 코딩하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성인용품 쭉 있고, 근데 성인용품은 그때는 불법이에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용품 다 접었어요. 이 사이트가 워낙 잘 됐어. 한때 과도기적이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성인용품일 때 사장님이 그 레즈비언 잡지 그 편집국장하고 그 모델 있어요. 그 둘이 애인 사이라 그래서 와갖고 물건 사시고 막 이렇게 개발하는데 그런 분들 와서 상담하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도 쇼핑몰을 하시니까 이런 거를.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거죠. 성인 사이트를. 성인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19금만 걸면 돼. 19금만 걸고 뭐 이게 뭐 상위에 모자이크 처리하고 뭐 몇 개 제약 조건만 있으면 합법이에요. 합법인 거였어요. 그 국내 최초 성인 사이트를 또 제가 만들었어요.
과금을 붙이고, 그때 하여튼 몇 개의 그 과금 업체가 있었는데 그거 붙일 줄 아는 사람도 국내에 드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IT 초창기에다가 다 그 실리콘밸리가 아니죠. 테헤란밸리죠, 우리나라에. 거기로 다 가서 꿈나무들에 대해서 이런데 그거 하는 사람 없지. 그래서 저는 딱 그랬거든요. 합법인가 쫙 해갖고 사이트를 만들어 준 거죠. 대박이 난 거예요. 한 달에 10억씩 벌었어요. 사장이 뭘 했냐면 그 과금 프로그램이 있으면 옛날에는, 요새는 아작스 써갖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 기능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뭐냐면 새로 고침해야지 돈 떨어지는 거예요. 앉아갖고 이렇게 새로 고침만 해요. 한 달에 10억 벌려면 이게 돈이 다다다다다다 올라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돈이 바뀌어요. 그때도 제가 인센티브 좀 많이 받았죠. 왜냐면 그 다른 회사 갈 때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집을 이사 갈 일이 있었는데 돈 좀 많이 필요했어요. 몇 천만 원 정도. 사장님한테 난 이런 거 하고 이래서 나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장이 해준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다 사장이 그냥 입을 닦아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이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너가 와서 나한테 이것만 해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그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 네가 원하는 인센티브를. 몇 천만 원 주겠다는데 왜 안 가? 인센티브 또 받고 가서 사이트를 만들어 준 거죠. 그때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아이디어 참 찰래요. 실시간 채팅방, 그 성인 채팅방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것도 대박이 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후숙중선 막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금 걸고, 그 제가 최초로 할 때는 돈 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업체들이 다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호주하고 호주였을 거예요. 호주로 다 가는 거지. 가서 이제 그 법의 제재 없이 하는 거, 요새 뭐 옛날 그 유행하던 거 있죠. 뭐 무슨 TV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열거나 국내에서 그냥 접거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한마디 했어요. 안 한다고. 거기 가는 순간 불법이다. 지금 여기 19금 거는 건 합법인데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불법은 안 한다. 내가 개발자이지만 내가 뭐 성인물도 이렇게 하지만 불법, 이게 합법이라서 하는 거지, 불법 애들 키우는 사람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외국 가자는 거, 그 거의 뭐 몇 억의 연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 그게 이제 15년 정도 전 얘기, 15년 정도의 몇 억의 연봉이면 지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리고 안 간다 그랬어요. 안 한다. 나는 안 간다. 난 불법인 것은 안 한다. 합법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매출이 이렇게 10억 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우후죽순처럼 다 생기니까. 그 19금만 걸면 합법이니까 개나 소나 다 생기니까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난 거죠. 그게 몇 년이었, 한 1, 2년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사이트를 만들어 주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PHP도 CGIC도 공부하고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2년 동안은 안주하게 된 거죠. 왜냐면 월급도 잘 나와요. 월급도 최고급 받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복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한 2년 동안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제가 이제 접게 되는 그 막판 사정은 어떻게 됐냐면, 꺾이면서 그 사장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접으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래야 되겠지? 지금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또 정직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더 보시고 싶으면 외국 가셔야 되고 저는 불법적인 건 싫습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지금 접으시면 손해는 안 보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접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게 된 거죠. 접으면서 접기 전에 또 한 1년 정도 선에 얘기했어요. 그 매출이 조금씩 꺾이기 시간.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또 이것저것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PC 폰. 지금 보면 PC 폰이라 그래요. 지금 핸드폰들 들고 계시죠? 그때가 16, 7년 전 얘기죠. 국내 최초로 그 모바일 폰이 나왔어요. 중소기업에서. 그 PC, 윈도우 폰이죠. 안드로이드 폰이. 안드로이드라는 폰은 없을 때였어요. 모바일 폰이에요. 윈도우 폰이 나와 있었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그걸 샀어요. 사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프로그램은 세상을 바뀔 거고, 지금 얘기를 해줘죠.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걸 딱 산 다음에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달고 다니면서 결제를 할 거고, 그 핸드폰에서 영화를 볼 거고, 음악을, 너는 지금 핸드폰에서도 과금을 내는데 그거 mp3를 음악으로 다 들을 거며, 하여튼 그 지금 여러분 핸드폰 쓰고 있는 얘기를 지금 다 해줬어요. 16, 7년 전에. 그리고 그 세상이 이거 왔으니까 이만했어. 이따시만했어요. 이만했어. 근데 내가 기술이 발전하면 여러분 지금 핸드폰 사이즈만 좀 줄어들 거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다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 빨리 올 거라고 했어요. 사장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사장이 그 폰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뭐 그때 소프트웨어 등록인가 거기에도 제가 그 프로그램을 또 막 짰어요. 윈도우 프로그램을. 그래갖고 그 등록을 하고 벤처를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될게요? 그 세상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오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사장도. 그리고 음란물 그 성인물 사이트는 매출은 꺾이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접자. 그래서 접었어요. 그래서 PC 이폰 얘기 세상에 안 오나 나중에 찾아봤어요. 3X 때문에 그래. 3X하고 그 위에 대기업들이 뭘 했냐면 그 아이폰 최초로 나왔잖아요. 그거를 세국정책에서 막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안 막혔으면 그 당시에 쫙 와서 그게 따가왔을 텐데, 윈도우 폰으로 스타트해서 그 세상이 쫙 와서 이게 펼쳐져서 더 빨리 왔을 텐데, 세국정책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갖고 돈 내고 과금 내고 그런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암흑 세상에 몇 년간은. 그래서 저는 사장한테 얘기했다가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계속 안 오니까 회사는 망한 거고, 좀 제가 이게 보는 능력이 그때는 젊었을 때 이게 돈 버는 능력하고 그런 게 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좀 안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안주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하라고 그러는 게 안주해갖고 그 다음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PHP가 아니라 자바의 세상이 온 거예요. 제가 CJC하고 PHP하고 윈도우 모바일 쪽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자바의 세상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자바를 안 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그때 딱 1년 놀았어요. 1년. 제가 항상 주말에도 놀지도 않고 항상 공부하고 막 뭐를 새로운 걸 찾고 막 그런 식을 하다가 그런 게 끝나고 한 1년간 안주한 거죠. 와, 1년 딱 안주했더니 다음 세상에 왔는데, 자바의 세상에 왔는데 그 세상의 행복을 못 느낀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바도 그래서 경력자 뽑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동영상 있죠? 개구라 까기 시작한 거. 자바의 세상이니까 자바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자바의 세상이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바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대학교 때 잠깐 했었어요. 애플릿이라 그러거든요. 자바를 제가 그 커피 모양의 책이 있어서 그때도 동영상이 있었는데 다 긴 얘기인가 해드릴게요. 자바의 책을 본 거예요. 자바 책이 있었어요. 커피 모양의 원서로 돼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자바를 인터넷에 있는 메일 그룹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바뀔 랭귀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욕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C로 짰어요. 그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C로 짜고 자바로 짜서 딱 했던데, C는 자바로 짰더니 한참 딱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옛날에 성능도 PC 안 좋았어요. 한참 걸려. 딱 뜬더니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자바는 한번 구동되면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C로 똑같은 거 C로 짰는데 후딱 뜨잖아요. 후딱 뜨고 속도도 빠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어. 왜 자바로 짜냐고. 자바로 그래가고 자바를 좀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건 쓰레기 랭귀지 그랬거든요. 이거는 세상에 못 쓸 거라고. 그런데 PC 성능이 막 좋아지고 호환성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웹하고 이렇게 하고 아구가 뭐가 쫙 맞았더니 자바의 세상으로 가본 거야. 근데 저는 자바를 안 했잖아요. 근데 PHP는 그때 싹 다 들어가고 뽑는데 뽑는 데는 조금 있었어요. 제가 그때 KTH 하이텔 KTH라는 하이텔이 있었어요. 거기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PHP 마지막 프로젝트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PHP 한다고 했는데 사람을 안 뽑아주더라고요. 자바만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구랄 건 거죠. 자바 했다고. 그러니까 개구랄 거짓말 해서 자바를 애플릿을 뭐뭐뭐뭐만 했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연락이 자바자만 들어가니까 무지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단 갔어요. 자바가 딱 갔어요. 그랬더니 JNDN이 자바 프레임워크이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바자의 자자도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플릿 했다는 거는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걸 간 거예요. 갔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진다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자바에 관한 책을 다 샀어요. 진짜 이만큼 샀어요. 그때 몇십만 원치 샀죠. 몇십만 원치 샀지.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본 거야. 그때 한 30만 원치 샀나? 책값만, 아니 30만 원 더 샀지. 계속 사갖고 거기 있는 책을 다 샀어요. 그 다 본 거예요. 그것도 며칠 내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가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자바에 대해서 막 하고, 그때는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바에 대해서 워낙 초창기고 아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자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프로젝트 내용보다는 이 내용에 의해서 이게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는 뭐가 필요하고 막 이런 자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아는 척을 막 해요. 그 집에 가서 책도 못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이게 책 보면 모른 척 티 나잖아요. 집에 와서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오늘 좀 급해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공부하고 새벽 아침 12시까지 다음 출근 12시까지 하다가 갑자기 눈에 번뜩 뜨는 거야. 새벽 2시에. 내일 가서 해야 되는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 달 넘게 공부했대요. 진짜 칼 꽂아놓고 앉아. 잘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초짜 얘기했잖아. 초짜 갔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3년 경력 됐다고 하는 거. 저도 갔는데 3년 경력이야. PM이에요. 모든 걸 가리키고 자바의 신이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한 달은 미친 듯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금 낫죠. 이제 통박 굴러가니까. 프로그램은 다 똑같아요. 통박 굴러가면 그놈이고 이제 용어 좀 익혀놓고 하면 그때 처음으로 헬로월드 찍어온 거 보여주고 그때 와이프가 또 아유 다 했네 이러고 그런 식으로 몇 개월 딱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어요. 근데 밑에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급여를 얘기 드릴게요. 그때 10수년 전이었죠. 그때 300을 받고 있었어요. PHP에서 300은 큰 거예요. PHP 할 때 제가 했잖아요. PHP는 스크립트 랭귀지 싸게 준다고. 그런데 자바로 왔는데 300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애가 딱 오더라고요.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ASP 하던 애예요. 근데 자바 프로젝트인데 그냥 막 넣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걔 조금씩 자바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걔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마어마하게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오래오래 했잖아요. C부터 다 하니까는 뭐 그냥 톰박 굴러가니까 이게 그냥 경력이 뭉쳐져 갖고 자바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정말 경력은 몇 개월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송 과장님 같으면은 다른 데 가면 한 4, 500은 그냥 받을 거예요.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300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데, 10수년 전 얘기야. 10수년 전 얘기. 지금은 300은 그냥 애들 그냥 다 받고 가는데, 그때는 SISM, 프리 이런 개념이 없이 정직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바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요 옆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때려쳤어요. 그 프로젝트 하자마자 그냥 그 회사 그만 때려치고 어떻게 했냐면 정말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잡코리아에다가 이 경력은 이렇게 하고 딱 올리는 순간 제가 그랬잖아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저 일 좀 해주세요. 저 좀 해주세요. 그 급여는 얼마나 원하시는 급여가 얼마인가요? 다 드리겠습니다. 한 400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제가 400 드릴게요. 500 드릴게요. 막 지네끼리 막 준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초창기 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자바만 할 수 있으면 제발 우리 회사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자바 초창기 때 이야기. 개구라 까고 들어가서 실력을 빡세게 챙겨갖고 그렇게 자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자바를 해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랬죠. 공부를 안 하면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뼈저리게. 그때 그 PHP에서 자바로 넘어가는 순간 몇 개월간은 진짜 일자리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자바를 다 뽑는데 전 PHP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후회했던 게 자바가 세상에 오는 걸 봤는데 그 전 1년 동안 놀았어요. 공부를 안 하고. 아, 나는 개발자다. 개발자는 공부 안 하는 순간 다음에 굶어 죽는다. 제가 정직을 띠고 한 회사를 오래 다녔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 회사를 다니고 돈 많이 주는 회사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게임에 미치기 시작한 거죠. 자바를 다 벌다가 어느 정도 벌다가 이제 게임 쪽의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게임의 세상. 여러분들 알잖아요. 게임의 세상. 제 자바 다음에 뭔가. 그래서 게임 회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를 가서 회사를 간 거예요. 아, 그때 열정페이 있잖아요. 제가 6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고 다녔어요. 와이프한테 미안했던 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잘 살더라고요. 게임 회사를 갔는데 이게 열정페이예요. 이 게임 그 바람의 나라인가? 리니지를 만든 회사가 대박이 났잖아요. 그거랑 그 리니지 소설이 누구 소속이었는데 그 상대편 작가분 계셨는데 그 경쟁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이 입에 판권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막 이건 무조건 된다. 우리 리니지 대박 난 거 보라고 우리 것도 된다고 막 그러셔갖고 열정페이에 6개월 동안 가서 게임 회사 가서 게임 만들고 막 그러다가 아 이거는 씨발 그 6개월 동안 월급 안 주니까 이 새끼 하고 나와서 다른 회사 3D 게임 만든다 그래갖고 그 회사 갔더니 왜 그러냐면 그때 양아치 회사가 많았어요. 열정페이만 왜 한 거. 왜 그러냐면 게임은 회사가 열정페이를 많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옛날엔 컸어요. 요새 모바일 게임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RPG 게임에서 2, 3년 개발을 해갖고 RPG 게임을 땅 터트리면 2, 3년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벌이가 10원도 없는데 2, 3년간 개발자들한테 월급 빡빡 줘가면서 버텨야 되니까 그 양아치 회사가 많아요. 월급 막 파는데 안 되면 투자금 받다 안 돼. 투자금도 안 받았어. 그 사람 왜 안 받는지 알아요? 아 우리 건 될 건데 저번에 옆에 회사가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회사 나중에 대박 난 다음에 이제 투자한 새끼들 다 먹었다고 투자금도 안 받는 거야. 물 조금 먹고 얘기할게. 보기. 그러면서 애들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저도 열정페이죠. 게임을 만들면 나도 막 하고 그래서 게임도 만들었어요. 3D 게임 회사에서 이제 비주얼 프로그램 해서 전 서버 쪽 프로그램 짜고 제가 PM으로 해갖고 막 이렇게 설계하고 분석하고 막 게임 만든다고 와 해서 이런 게임 만들자 막 해갖고 게임 쪽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든 거죠. RPG 게임 만든다고. 망한 거죠. 망한 거. 두 번째는 3D 게임 만드는 회사에 갔었는데 그 회사도 조금 하다가 망하더라고. 왜 망하냐면 이게 런칭을 해야 되는데 돈만 들어가니까 런칭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다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 런칭하려고 그래서 게임 회사는 그때 그랬어요. 100명이 1000명이 시작하면 999명이 망하고 한 명이 잘 되는 건데 한 명이 잘 되는 것만 보는 거라고. 그 다 월급 못 주고 그런 열정페이에서 또 게임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또 중간에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못 먹고 못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하던 게 그 가닥이 그거라고. 자바 쪽은 그때도 계속 먹고 살았으니까 자바로 또 그 게임 회사 또 접고 게임도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이제 그 자바 쪽으로 또 넘어온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하면 망한다고. 그래서 자바 쪽으로 딱 넘어온 게임 하다가 이제 자바 쪽으로 딱 넘어와서 이제 자바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핸드폰으로 그 주사위 끄는 게임 만들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우리나라 나오기 전에 전 세계는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무역하시던 분인데 중국에는 술을 먹는데요. 이렇게 술을 먹는데 밤새 술을 먹는데 근데 주사위 갖고 탁 해갖고 탁 게임을 하듯이 하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주사위 프로그램을 아니 근데 그게 아이폰이 있는데 그 아이폰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아이폰 이렇게 찾아봤죠. 그때 인터넷이 될 때니까 뭐 메일 그룹에 근데 오브젝트 C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거 같더니 또 어떤 사람이거든. 나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개발자라고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는 줄 알아요.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특화된 분야만 짜고 조금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이것저것 짜지만 원래 특화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만 짜잖아요. 근데 또 나는 진짜 모바일일 때 그 사람한테 나는 그리고 모바일하고 게임 개발했던 사람이고 그 아이폰에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개발자니까 다 할 줄 알죠.
그래갖고 신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이제 개발자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되냐요?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맥북이란 걸 사야 된다. 그 당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했어요. 맥북 300만 원 정도 했을 거야, 아마. 옆에서 얘기해요. 또 300만 원이라고. 다 알죠. 근데 PC가 그 정도 가격, 노트북을 사야 된다는 거죠. 300만 원을 주고. 그때가 10년 전, 이제부터 많이 올라온 거죠. 이제 10년 전 얘기죠. 이제 10년 전. 예, 윈도우 3GS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그랬더니 와이프 한마디 했죠. 사러 가자고. 그때 돈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6개월간 게임 한다고 하고, 하갖고, 6개월 동안 하면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빚을 졌잖아요. 그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때 고마웠던 게, 제가 하겠다면 말리질 않아요. 제가 나쁜 짓 하고 바람 피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새로운 거 이런 거 하는 거에 말리질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거 해서 돈을 많이 벌어줬잖아요. 그래서 게임 한다 그랬던 6개월간 잘 버텼어요. 그리고 그 다음 회사 갔는데 그것도 1년인가를 다녔는데 중간 막판 돼갖고 월급 안 나와서 그것도 월급 띄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바를 딱 시작했는데 자바 급여가 그냥 그저 그랬어요. 좀 잘 나오는 수준? 하고 프리랜서를 그때도 계속 그 다음에 계속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프리랜서 뛰었고 프리랜서 쭉 뛰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정지를 못 뛰어요. 왜 그러냐면 빚진 것도 많고 애들도 둘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프리랜서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이 나오는 거를 프리랜서를 하고 한다 그래도 그 빚진 거하고 못 메꾸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빠듯한 거죠.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필요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손부들고 갔잖아요. 전 싫다 그랬거든. 집에 300만 원 어디서 내가 그랬더니 가갖고 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10인치 그때 퓨지찌에 나온 10인치 그러니까 10인치 이상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이 안 해요. 무조건 작은 거 스몰 사이즈 좋았는데 맥북은 그때 최고 작은 게 13인치였어요. 15인치도 13인치였어요. 와이프가 사라는 거야. 진짜 사기 싫어. 왜 너무 크잖아요. 노트북이 유니바드라 더럽게 무거운 거예요. 300만 거기다 가격도 300만 샀어요. 사주고 저 안 산다는 거 끌고 질질 끌고 하고 샀어요. 사갖고 이제 프로젝트 한진 X 그룹 프로젝트였어요. 윈도우도 깔리니까 맥에다 또 이클립스도 깔고 다 해요. 다 돼요. 거기서 딱 해서 맥북을 꺼내놓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어차피 노트북은 바꿨으니까. 그 미니 노트북 후지츠 조그만 거 있었어요. 그것도 팔았어요. 그때 팔 때 왜 그러냐면 제가 카드값을 낸다 그래도 그때 100만 원인가 그것도 300만 원 너무 크니까 그래도 조금만 바꿔야 되는데 기존 거 후지츠 거 요거 2010인가 있어요. 조그만 거 10인치. 그 80만 원 주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하고 3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프로젝트 나가야 돼. 이제 프로젝트 한진 X 하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딱 끓여놓고 웹 프로그램을 짠 거죠. 이클립스 갖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브젝트 C를.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오브젝트 C를 공부하는데 터미널을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런데 와이프가 또 지랄 난 거예요. 왜 핸드폰 안 사냐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앱을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할 때쯤 돼서 이제 3GS인가 핸드폰이 우리 국내 처음으로 출시된다는 거예요. KT가 이석재 회장인가 그게 미쳐갖고 세국 정치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목숨 걸고 한 거죠. 뚫은 거죠. 3GS를. 그래갖고 우리나라 최초로 3GS가 들어온 거예요. 세국 정책하는 3X 개색. 제가 왜 욕을 하냐면 그 새끼들이 너무 세국 정책을. 그래서 그거 세국정책만 해서 제가 PC 폰 해갖고는 대박 났을 수도 있는데 세국정책 괜히 회사 망하고 그래갖고는 그거에 딱 뜬 거예요. 3GS가 딱 들어오는데 와이프가 한마디 했잖아. 왜 안 사냐고. 제가 터미널만 있으면 된다. 그거 100몇십만씩 하니까 또 지랄 났잖아요. 아니 개발을 하면 개발 폰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끌려갔잖아요. 핸드폰 사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그때 있잖아요. 머슴이 지게가 커야지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신조예요. 그 지게가 크다는 거는 장비 있잖아. 제가 지금 막 지르고 이제 장비 많이 보셨잖아요. 절대 토도 안 달아. 산다 그러면 더 사라 그래요. 왜냐면 지게가 커야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왜냐면 그렇게 많이 사서 많이 돈을 벌어줬거든요. 제가 그런 거 사도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들은 피를 짤듯이 노트북이나 장비들은 피를 짤듯이 돈을 벌어주고 가요. 사람이 벌었는지 장비가 벌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것도 또 핸드폰도 안 사겠다는 거 끌려가서 남들은 산다고 그러는데 저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거를 핸드폰을 보는 순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사기 싫은데 끌려가서 그 핸드폰 사고 그러면서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예, 얘기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이명 X 정권 때 IT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IT 왜 죽였겠어요? IT가 막 화랑이 일어나면 실업자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죠. 공구리 세대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너무 IT가 발전을 하면 이런 분야에 있는 그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IT를 다 스톱. 그래서 정부 프로젝트가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와,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을 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생각으로 한 거죠. 남들이 해야 되니까. 제가 놀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아이폰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자바 쪽 프로젝트가 싹 다 없어요. 이거 제 친구 아는 사람도 자바를 하다가 보험쟁이로 바뀌고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걸 됐어요. 자바 개발자들부터 싹 다. 프로젝트가 다 없었으니까 정부에서 정책이 그거였으니까 절대로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정책이 그래갖고 제가 그 프로젝트 프리랜서 뛰었는데 끝나고 그 이력서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지금 올리면 이만큼씩 와요.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지하게 길게 이렇게 오는데 딱 5개가 떴어요. 전국의 프로젝트가 딱 5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영업들이 이만큼 붙어 있잖아요. 영업들이 전화 오는데 뭐 A 프로젝트에 제 이력서 넣겠습니다. B 프로젝트, A 프로젝트. 근데 그거 어떤 사람이 넣는데 그래요? 그러면 중복 넣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업들이 일 하나 갖고 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죠. 싹 다 없어진 거죠. 잠깐 껐다가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잠깐 끊었다가 다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1시간 넘었다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려면 죽었어요. 누가 질문을 했는지 지금 보면 학교 때까지 25년간 얘기를 하달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되셨는지.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 사람 나중에 댓글 다신 분 고마우신데 나중에 이게 너무 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하루 이틀 그거 갖고는 될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25년 강사님 2번 변하는 거야. 2번 반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바로 해라 소리가 나오는 거야. 20몇 년 동안 개발만 했으니까. 제가 영업을 한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아이폰 얘기 하셔야죠. 아이폰. 이제 아이폰 얘기 좀 지나면 이제 물 좀 먹고요. 물 좀 먹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했죠. 아이폰이 딱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자바 쪽으로 가려니까 안 되겠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폰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진짜 아이폰을 다 때려넣은 거예요. 제가 뭐 개발했니 뭐 했니 했다.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자바 초창기 때 분위기였어. 전화 불통되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자바를 저같이 미리 공부한 사람도 없고 앱스토어에 등록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가구점 위에 이게 프로젝트 룸 있는 분 저 만났다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처럼 어마어마하게 프리랜서를 띄고 투잡을 띄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달에 얘기하면 몇 천만 원씩 번 거죠. 몇 천만 원씩 번 거죠.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진짜로 많이 한 거예요. 진짜 눈깔 빠지게 이게 개발하다가 푹 썰어지고 그 맥북 샀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컴파일 많이 했으면 팍 죽어버리는 거. 근데 일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할머니 컴퓨터 얘기했잖아요. 아이맥 큰 거. 그거를 그 당시 그대로 컴퓨터가 팍 죽으면 보통 포맷 시키거나 이렇게 열시키거나 그러지 아니에요. 너무 급하니까 PC를 사러 갔어요. 무슨 A샵인가 뭐 이런 데 있어요. 가갖고 그냥 아이맥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CTO 모델은 인터넷 주문해야 되는데 누가 취소한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그럼 뭐 이렇게 잘 맞아갖고 제가 그 물건을 샀는데 그것도 제 돈으로 주고 산 게 아니라 제 아시는 분을 일을 줬더니
그 정부에서 쿠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물건 살 수 있는 그거로 대신 사면 안 돼. 그래서 남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죠. 근데 그 돈을 벌어서 뭐 제가 빌딩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6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월급 못 받고 빚 갚았어요. 빚을 많이 갚았어요. 사람들 그래요. 너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갖고 왜 빌딩도 못 사고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돈 번 거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바도 많이 뛰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평탄하게 회사를 다니고 그랬으면 아파트도 큰 거 사고 집 빌딩 살 수 있었을지도 알바도 하고.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굴곡이 사고 이 프로그램 짜고 저 프로그램 짜고 월급도 못 받고 열정페이도 지금 뭐 열정페이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걸 다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한 회사만 다니고 뭐 10년 20년 다녀서 그냥 안주한 상황이었으면 이 동영상 지금 50몇 개의 동영상을 찍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말아먹은 것들, 그 열정페이 했던 것들, 그거 빚을 그 아이폰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갚은 거죠. 제가 그때 큰 회사 것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안드로이드도 같이 그 아이폰 끝나고 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아이폰은 너무 등록시키는 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0개도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200개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안드로이드 프로그램도 자바 계열이라 다 그놈이에요. 그래갖고 안드로이드도 외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공부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쭉 하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쭉 해서 외주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10년 전부터 이제 쭉 해서 한 4, 5년 정도 해먹었나? 4년 정도, 5년 정도 해먹었겠죠. 그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해먹다가 이제 그게 뒤에 꼬꾸라지기 시작한. 왜 꼬꾸라지냐면 개발자 없을 때는 외주를 줘요.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그 다음에 지금은 안드로이드 아이폰을 제가 안 하는 게 외주를 나가지 않거나 외주가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인데 옛날에는 한 달에 서너 건씩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할만해요. 한 달에 몇 천씩 벌어요. 돈 뭐 많이 벌었죠. 많이 벌어서 빚 갚고 그냥 애들 둘 키우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장비 사고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게 꺾이기 시작한 거야.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왜 꺾이냐면 회사마다 개발자들이 다 늘어나기 시작하고, 외주는 또 안 주는 게 뭐냐면 요새 대학생들 보면 그 안드로이드 아이폰 프로그램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 외주는 학생들 주고 그 큰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알바를 받을 수가 없죠. 대학생들 얼마나 싸게 하는데요. 뭐 잘 공부도 할 겸 해서 무지하게 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가끔 한두 개씩 주나? 1년에 한 개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뭐 제가 만들고 싶은 건 뭐 저 얘기했잖아. 아이폰 와이프 앱 아직도 못 만들어 주겠어. 게을러 갖고 빨리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저한테 계속 요청하시는 분 있어요. 단골로 그거 가끔 하나씩. 아니면 회사 사장이 있는데 알바심으로 그냥 제가 프로젝트 나가 있으면 이거나 해 그러면 형이라 그러거든요. 형 이거나 해 그러면 이거 돈 줄 거야? 그럼 그런 거나 잠깐씩 해주는 거. 그러다가 꺾이잖아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또 자바가 또 이제 그냥 저냥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계속 안 했냐면, 아이폰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나가면 이게 짧아요. 한 달 반짜리도 있고 진짜 정말 15일짜리도 있고 보통 3개월 이내예요. 왜 그러냐면 웃긴 게 뭐냐면 화면이 작다고 그 금방 끝나는 줄 알아요. 화면이 큰 건 오래 걸리고 화면이 작은가.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짧은 거예요. 제가 그 프리랜서 그때도 계속 끼웠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모바일은 프로젝트를 제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외주만 받고 하다가 그거 끝내고 프로젝트를 제가 한 개인가 두 개 나가봤었는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 너무 프로젝트 짧고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사람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자체가 모바일이니까. 그래갖고는 그건 안 좋아갖고 자바 쪽으로 또 넘어왔어요. 웹 쪽으로. SR 쪽.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SR는 또 계속 했었고요. 자바 쪽으로. 그다가 막판 넘어온 게 SR 쪽. 이제 5년 남았어요. 이제 그 모바일 5년 하고 5년 자바 안드로이드 또 5년 하다가 이제 SI에 오면서, SI는 이제 정부 프로젝트, 공공 프로젝트, 은행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한 5년간 5년 정도 됐나? 뭐 하면서 중간에 간간히 모바일 쪽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느 회사인데 지금 저희 회사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회사 좀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월급 많이 줄 거야. 그럼 형 많이 드릴게요 해서 그냥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열심히 월급쟁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프로젝트 끝났고 뭐 요번 프로젝트 끝났고 잠깐 휴식 취하고 이제 다음 프로젝트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전체 인생인데 뭐 중간에 잘린 것도 많고 한데 쭉 설명드린 거예요. 학벌부터. 그분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궁금해 하시면 안 돼요. 뭐 여기서 동영상 전부 다 똑바로 해라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아니 보통 사람들은 겪지도 못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쟤랑 나이 똑같 한 살 적은 애인데 이런 얘기 못해. 왜 못하냐면 걔는 한 회사 10몇 년 다녔거든요. 저는 회사의 경력을 쓰면 A4 용지로 그 3장이 나와요. 3장이 그 이력서 있잖아요. 경력만 써요. 경력만 이렇게 쓰는데 뭐 했다만 쓰는데도 A4 용지 3장이 나와요. 한 회사를 다니지 않았고 제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20년간, 그러니까 실경력 20년이고 뭐 학교 경력까지 하시면 25년간을 그냥 이것 한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수도 없는 프로그램과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라,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시라, 이런 거지 같은 경우만 웃으면서 프로젝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도 웃으면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짬밥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저 정도 비슷하게 되는 사람은 영업으로 빠지거나 PM급으로 빠져갖고 아예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나마 개발 끝까지 하고 며칠 전에도 유지보수 해달라고 해서 가서 화면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게 수정사항 발생했다 해서 화면 하나 만들어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개발자라는 거. 그러니까 그 관리자 뭐 PMP를 하지만 개발자로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제 나이 돼서 개발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관리 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장황하게 너무 길어갖고 제가 띄엄띄엄 이게 동영상 중간에 실었는데 너무 띄엄띄엄 달다 보니까 정주행 하세요. 정주행. 그래야지 조회수 봐요. 지금 안 나오잖아. 정주행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충 내 구독 좋아요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구독과 좋아요 전에 조회수 좀 뭐예요. 조회수 좀. 이게 조회수 되르신 분이 구독 좋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간에 뭐 스타트 할 때 여러분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놈이 구독 좋아요 해달라고 한데도 이게 올라가겠어? 일단 조회수 좀 하고 이런 사적인 얘기도 하지만 좀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사장들 뒷담화까 이런 얘기 하면 주위에 좀 얘기 좀 해줘요. 이건 개발이야. 이거 좀 재밌는데 너도 좀 들으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소문 좀 펴주고 그래야지 이게 조회수가 오지. 여러분들은 자기만 듣고 히히닥 웃다가 아이 하고 딱 끊고 그러지 말고 좀 소문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만 믿어요. 소문 좀 내줘요. 좋아요 구독까지도 바라지도 않아. 조회수 좀 올려줘. 조회수 이게 안 되면 여러분도 이게 보다 껐다 하면 이게 조회수가 좀 올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올리든지. 알았죠? 힘든 얘기 했어요. 힘든 얘기. 알았죠? 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문 좀 내주고 좋아요와 구독이 아니라 좋아요 구독도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일단 조회수가 나온 다음에 하는 얘기니까 조회수 좀 올려줘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알아주고. 알았죠? 꼭 조회수. 나는 남들과 틀려. 왜 그러냐면 조회수가 중요해요. 지금 조회수. 꼭 조회수 올려줘야 돼요. 네, 들어가세요.